그럼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가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SK스퀘어를 열심히 매수를 하겠죠. 그럼 SK스퀘어의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이 높아져요. 그러면 SK스퀘어의 지분을 30% 넘게 가지고 있는 최상단 지주사인 SK가 이 순자산 가치가 연이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우선 굉장히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과하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이런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 대한 병목 현상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이 회의론을 정면에서 방박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은 저는 하반기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소 완만한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하반기까지는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저는 내년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이 전력망에 대한 이 병목이 실제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이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냐가 질문이잖아요.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마이크론의 주당 EPS를 제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정 EPS가 시장 예상치가 $20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20의 부합회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웃퍼폼 하더라도 10% 안팎으로 나오게 되면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가 얼마예요, 그러면? $22가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위로 나오면은 강세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25.11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5%나 상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저렇게 시간에 급등을 하고 삼전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서 오르고 이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년도에 그 HBM 출하 예정인 마이크론에서 HBM 출하 예정인 이 HBM이 고정 판매 가격 그 계약대로 지금 100% 이미 다 판매율이 매진됐다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의 캐파로는요, 전방 고객사 수요의 50에서 66%밖에 지금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쇼티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공급 계약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아마 436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마이크론에서 내놓은 가이던스가 49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예요. 되게 높죠. 그리고 조정 EPS 가이던스도 30에서 32달러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7년이 되더라도 27년까지도 이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공급 쇼티지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호황이 27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7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거고, 28년 포캐스트는 아직 안 나왔는데 28년에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디로 시선을 돌릴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하이닉스고요. 3위가 마이크론이에요.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 지금이랑 이제 예측치 모두 다 합해서 1위로 보면은 하이닉스죠. 2위가 삼성전자고요.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이었죠, 4월. 4월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사람들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기까지 20일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이 20일 동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왜 그래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 고부가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거라고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메모리 반도체 대장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2분기 때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분위기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미리 보기를 했는데 어때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 강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SK스퀘어에 이어 SK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도 저는 반도체 영향이 다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리테일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단일 종목 편입 한도에 막히게 되죠. 하이닉스를 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가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SK스퀘어를 열심히 매수를 하겠죠. 그럼 SK스퀘어의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이 높아져요. 그러면 SK스퀘어의 지분을 30% 넘게 가지고 있는 최상단 지주사인 SK가 이 순자산 가치가 연이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상장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10 비율로 미국에 ADR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ADR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그 하이닉스 본주, 보통주 한 주랑 교환이 되는 구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한국에서 계좌 만드는 게 진짜 서류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 우리는 어쨌든 그냥 증권사 가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어플로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데 미국인들이 이제는 하이닉스, HBM 1위인 하이닉스의 주식을 그냥 ADR 주식을 통해서 편하게 한국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나스닥에 공식적으로 상장이 되게 되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지수 정기 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이쪽에 만약에 확장이 되면, 진입이 확장이 되면은 ETF 자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스닥 100 ETF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게 QQQ죠? 그러면 QQQ의 포트폴리오에 이 하이닉스 ADR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SK한테는 왜 호재냐? 간단하죠. 아까 또 다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하면 이 낙수 효과가 SK까지 온다라는 거죠. 자, 해외 자본이 마구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요. 근데 너무 많이 사다 보면은 단일 종목 편입 한도 때문에 더 못 사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SK 스퀘어 지수를 사요. SK 스퀘어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그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SK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2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SK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동안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열사들의 설비 투자 낭비 때문에 그래요. 낭비라고 하면 안 되죠. 설비 투자가 조금 재무적 우려를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계열사를 제외하고 특히 SK온이 문제인데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재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상세가 되는 거죠. 상세가 되는데 그러면 이 지주사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주주환원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SK는 주주환원 잘합니다. 자, 그래서 SK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잘 받고 있는 것이 되게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면 스퀘어에 이어서 SK 또 삼성물산까지 보면은 지주사의 상승 트렌드가 지금 조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 조금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증빙가에서 나온 목표주가 70만 원은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이 지주사 트렌드가 계속 된다면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분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45만 원 넘어간다? 그럼 삼성물산도 70만 원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 5%가 넘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3% 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을 19% 넘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 가치만 15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50만 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50만 원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은요, 삼성전자 지분 5% 넘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지분 가치에서만 1년 안에 55조 원 이상의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게다가 삼성물산이 새로 정한 룰이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중에 60에서 70%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이렉트 재배당을 약속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더 늘려요. 배당 상향을 더 늘려요. 그러면 삼성물산이 콜라보레이션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건설 쪽에서 삼성전자가 또 설비 투자 이런 거 늘림에 따라서 하이테크 수주가 많이 늘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구도가 있는 거고, 원전과 SMR 쪽에서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건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삼성물산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본주와 지주사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지주사 프리미엄이 만약에 더 많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본주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SK 스퀘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SK 스퀘어가 최근 그 6월 동안에 보게 되면 하이닉스 대비 2배 이상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제랑 오늘 최근 이틀 동안에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더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선행되어 있는 이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게 붙게 되면은 이 괴리율 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반도체냐 아니면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지주사를 사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괴리율이 얼마나 더 벌어져 있냐 혹은 얼마나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딱 지금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죠? 판단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진단과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반도체 포모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무 이제 가파르게 달리고 있을 때 추격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추격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면 속도 조절이 중간중간에 다 나오게 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워낙 메가 트렌드 안에 있다 보니까 21선 흐름을 잘 안 깨요. 그러니까 21선을 깼다가도 바로 다시 회복해주면서 추세를 밀고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죠. 참고를 해보시면 좋긴 한데 물론 우리가 절대 경로 의존적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선험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얘네들의 메가 트렌드가 이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기존에 보여줬었던 이 기술적인 추세에 대한 이 패턴이 유효할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의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스스로 좀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